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급락을 한다. S&P 국제신용평가기관입니다. S&P가 이것을 제시했다. S&P는 뭐를 제시했을까요?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2023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울 정도입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1%입니다. 와, 1.1%라는 수치는 여러분 거의 역대급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1.1%가 됐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예, 한 6번째 정도 수치는 됩니다. 6번째. 실제로 한번 볼까요? 오일 쇼크 때 마이너스 1.6%가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1%가 있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플러스 0.8%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위기 때 마이너스 0.7%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 1.1%를 성장하면 5번째가 되나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1956년에 대한민국 성장률이 그때가 최악이었는데 1956년 현재 말입니다. 성장률은 그래도 플러스였습니다. 0.5% 성장을 했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6번째입니다. 6번째. 1.1%라는 숫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중에 6번째로 낮은 숫자입니다. 야, 이거 충격이라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것도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1.1%를 내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경제가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L자형 성장률이 계속 간다고 말씀드린 게 현실이 됐다. 그 이야기 말씀 많이 드렸죠. 실제 현실이 됐습니다. 보세요. 정부의 성장률은 1.6%거든요. S&P 1.1%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1.5%고요. 아시아개발은행도 1.5%예요. 경제협력개발기구도 1.8%고요. 지금 한국은행도 1.6%거든요. 1.6%. 그런데 더 낮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낮춘다고 이야기하면 아마도 1.5%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이것은 성장률의 급락이죠. 우리 경제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S&P가 1.1%를 제시한 것은요. 그만큼 우리 경제의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P는요. 1.1%를 제시하면서 두 가지 위험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다. 다른 하나는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이 두 가지요. 반도체 업황이 심각하다는 문제는 수출이 그만큼 빨리 좋아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소비가 그만큼 안 따라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부채 때문에 소비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경제성장률의 핵심 지표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 가지인데 기본적으로는 소비죠. 그다음에 수출이죠. 그다음에 투자입니다. 그런데 부채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면 이 소비라는 섹터는 그만큼 줄어들겠죠. 수출은 지금 뭐 마이너스 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여기에다가 투자도 소비가 줄어들고 수출이 적자가 나면 투자도 그만큼 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투자는 좀 특수한 상황은 있기는 해요. 삼성전자가 뭐 300조라는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삼성전자와 관련된 전 세계의 설비회사, 장비회사, 부품회사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 투자만 가지고 성장률을 더 견인할 수 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성장률에서 50% 가까이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5%까지 최대 갈 때. 그러면 설비가 설비 투자는 투자가 가져갈 수 있는 포션은 최대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투자가 성장률을 견인하기 쉽지 않고요. 소비가 줄어들고 수출이 줄어드니 성장률은 S&P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1.1%로 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것은 여러분 투자기관들 있죠. 전 세계 투자은행들이 대한민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평균이 1.1%입니다. 그거와 똑같죠.
노무라 정권은 마이너스 0.4%를 제시했고요. CT는 마이너스 0.7%거든요. 홍콩 상하이 은행은 1%였고요. 전체적으로 평균은 1.1% 성장률에 그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나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9%로 가장 많이 성장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뭐 메릴린치나 버클레이즈나 여기에서는 더 낮추고 있습니다. JP모건은 1.1%잖아요. UBS도 1.1%로 성장하고요. 결국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려온 L자형의 경기 침체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내년에도 좋아져야 되는데 과연 내년까지 좋아질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혁의 속도를 빨리 가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달라질 텐데요. 지금 뭐 사회는 점점 갈라치기를 하면서 혼란의 도가니로 점점 빠져들고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를 챙길 수 있는 힘이 그만큼 떨어지고요. 경제를 챙길 수 있는 힘이 그만큼 떨어졌을 때 윤석열 정부도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사회 혼란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위기로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